시즌 준비가 한창인 지금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가 1차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인데요. 단순한 컨디션 관리나 휴식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죠. 이유를 알고 나면 솔직히 더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것도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김원중 선수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 들이받치는 사고가 있었고 차량은 전손 처리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과실 100%였고 사고 규모만 놓고 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김원중 선수는 우측 늑골에 미세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에게 늑골 부상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이 이제서야 알려졌다는 점인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김원중이 왜 캠프 명단에 없지? 하고 의아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즌 시작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롯데 불펜의 핵심 마무리 투수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고 그 여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김원중 선수의 캠프 제외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준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일이 왜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원중 선수의 1차 스프링 캠프 제외는 단순히 사고를 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롯데 구단의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신중했고 그만큼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김원중 선수는 우측 늑골 미세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세골절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정도면 금방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에게 늑골은 투구 동작 전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위인데요.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 상체 회전, 팔 스윙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곳이죠. 특히 마무리 투수는 시즌 초반부터 강한 공을 전력으로 던져야 하는 보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캠프 일정을 소화했다가 시즌 중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구단은 가장 우려했죠. 그래서 롯데는 김원중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만 캠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즌을 길게 보고 내린 선택이라는 설명이었죠. 이해는 됩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장기 레이스를 생각해도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마무리 투수에게 스프링 캠프는 단순한 몸 만들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새 시즌 공의 감각을 찾고 구위와 밸런스를 끌어올리고 실전 감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 과정의 출발선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안 요소입니다. 더구나 롯데는 김원중 선수를 대신할 확실한 대안을 준비한 상태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는 쉬는 게 맞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서 시즌은 누가 책임지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후의 판단은 신중했지만 그 판단이 오히려 롯데 불펜의 불안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2025 시즌 김원중 선수는 분명 숫자만 놓고 보면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평균 자책점 2.67, 2년 만에 다시 2점대에 진입했고 개인 통산 160세이브를 넘기며 한 시즌 32세이브를 기록했죠. 리그 전체에서도 세이브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롯데가 김원중 선수에게 마무리 자리를 맡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죠. 실제로 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리그 정상급이었습니다. 전반기 평균 자책점 1.64, 피안타율 1할 때 24세이브를 올리며 이게 바로 롯데의 마무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늘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김원중 선수의 성적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43까지 치솟았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88, 피안타율은 3할을 훌쩍 넘겼죠. 숫자가 말해주듯 후반기에는 더 이상 압도적인 마무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세이브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팀이 가장 힘들 때 나오는 등판입니다. 연패를 끊어야 할 때, 분위기를 바꿔야 할 때, 한 이닝을 버텨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김원중 선수는 지난 시즌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쉬운 장면을 반복적으로 남겼죠.
특히 팀이 길게 연패에 빠졌던 시기, 두 차례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었던 기회에서 무너진 장면은 팬들 기억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못하는 투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무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고개가 잠시 멈춰지게 되죠. 그래서 시즌이 끝난 뒤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안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가 교통사고로 캠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졌습니다. 성적은 좋아졌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안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김원중 선수의 교통사고와 1차 스프링 캠프 제외 소식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한 선수가 빠졌기 때문이 아닌데요. 이 상황이 롯데 자이언츠 불펜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김원중 선수가 빠지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누가 마무리를 하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에 선뜻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 자체가 지금 롯데의 현실이죠. 시즌이 끝난 뒤부터 김원중 선수의 후반기 불안함이 반복해서 지적됐지만 롯데는 그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확실한 대체 자원을 육성하는 흐름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김원중 선수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의 변수만 생기자마자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 겪는 상황도 아닙니다. 롯데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선수 한 명에게 역할을 과도하게 의존해왔고 그 선수가 흔들리거나 빠질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왔습니다. 김원중 선수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인물이죠. 잘 던질 때는 든든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공백이 생기면 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불운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운 하나에 시즌 준비가 흔들릴 수 있다면 그건 사고보다 구조의 문제에 더 가깝죠. 마무리 투수는 시즌 내내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한 선수에게만 맡겨두고 대안을 만들지 않은 채 시즌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2차 캠프에 합류하든 시즌 초반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든 이번 일은 분명한 질문을 남기고 있는데요. 롯데는 김원중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롯데에게 불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원중 이후를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같은 구조로 시즌을 시작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